프레지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처럼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웹 기반 프레젠테이션 툴입니다. 프레지는 헝가리 건축가 피셔라는 사람이 2001년에 아이디어를 내고 2007년에 할라시 교수가 사업화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프레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특히 크롬 괜찮고요. 크롬을 켜주시고 pregi.com 들어오시면 prezi.com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pregi.com 들어오시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프레지를 만들려면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부터 할게요. 보시는 화면에서 가장 밑에 화면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은 Go to 프레지 버튼이 있을 거예요. Go to 프레지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면 또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시작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한국어로 바꿀게요. 한국어 버전에서 보시면 프레지 시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겠습니다. 프레지 회원 가입을 해볼 텐데요. 라이센스가 인조이, 프로, 프로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죠. 라이센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달라집니다. 저장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공개 범위도 달라지고 돈의 금액이 커질수록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계정이 있는데요. 퍼블릭 계정은 인조이보다 한 단계 낮은 겁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퍼블릭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교사가 계시면 교육용 이메일을 가지고 교육용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인조이 프로 플러스를 한 단계 낮춘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입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퍼블릭 계정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무료 이용하기. 퍼블릭 계정을 만들 텐데 이름, 성, 이메일, 비밀번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성,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면 이 아이디로도 프레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면 Create a new prezi,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프레지, 여러분만의 프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prezi.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제일 밑에 하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퍼블릭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프레지에 학사모가 쓰여 있고 노트와 펜이 있죠. 교육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게 나오고, 저는 에듀 인조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가입했던 아이디라서 인조이를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누르면 다음과 같이 템플릿 선택하기 화면이 나오죠.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튜토리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튜토리얼이 나오면 그냥 꺼주시고요. 나중에 강의 후에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고르라는 화면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만의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지.com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고요.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있어 보이는 프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레지 기본 기능을 좀 배우고 싶기 때문에 빈 프레지 시작하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일단 기본 작동법, 동작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빈 프레지 시작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뒤에 흰색 화면이 있고요. 앞에 파란색 원, 그리고 글자를 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프레지는 캔버스라고 불리는 뒤에 있는 흰 화면이 캔버스입니다. 캔버스에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것, 예를 들면 텍스트, 이미지, 혹은 동영상, 파워포인트까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 도화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캔버스라고 불리는 이 흰색 화면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움직이고요. 전체 화면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있었는데 우리는 빈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좌측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당기시고, 좌측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좌측 클릭 왼쪽으로. 자, 화면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글자를 한번 넣어 볼 텐데, 글자를 어떻게 넣냐면 이 화면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원하는 글자를 치시고 빈 화면을 왼쪽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ESC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동작법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마우스 휠 버튼이 있죠. 휠 버튼을 위로 돌리시면 확대, 밑으로 내리시면 축소, 위로 올리시면 줌인, 아래로 내리시면 줌아웃. 이게 줌인, 줌아웃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레젠트, 한글로는 감상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죠. 내가 만든 프레지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상하기 모드에 들어와서도 똑같습니다. 좌측 클릭하시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요. 자, 그럼 기본 작동법은 다 보여드렸는데, 프레지를 만들 때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두 번째 어떻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는 프레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키노트에서도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지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그거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프레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캔버스라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텍스트, 글자죠. 그리고 이미지, 도형, 동영상, 파워포인트 등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아까 보셨죠? 텍스트는 빈 캔버스 화면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텍스트, 그리고 빈 화면을 왼쪽 클릭하시면 입력이 됐습니다. 다시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ESC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메뉴를 보시면
세 가지의 폰트가 있죠. 제목, 서브타이틀, 바디. 그리고 보시면 작게, 크게 글자 색도 바꿀 수 있고요. 글자 채도 바꿀 수 있고요.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데요. 화면 위에 보시면 삽입 버튼이 있습니다. 삽입 버튼에 이미지 누르시면 내가 입력하고 싶은 이미지를 더블 클릭, 프레즈에서 로드를 하고요.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버튼이 여러 개 있죠. 리플레이스, 크라핑도 할 수 있고요. 크라핑 해볼까요? 크라핑 누르면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바깥에 클릭하시면 놓아주고요. 그림을 한번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다시 나오고요. 손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플러스를 누르면 이미지가 커지고 마이너스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볼까요? 삽입 버튼을 누르면 심볼, 그리고 도형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프레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심볼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심볼을 골라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심볼들이 있죠. 이 심볼들을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더블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확대 축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확대 축소도 가능한데, 이 확대 축소하는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동그란 버튼도 생깁니다. 동그란 버튼은 뭘까요? 동그란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돌릴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네모 버튼을 마우스 갖다 대면 동그라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심볼을 사용하는 장점은 뭐냐면요, 저는 투명 이미지라고 부르거든요. 잘 보시면 그림이 있고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뒤에 이런 식으로 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진을 갖다 대면은, 자, 뒤에 배경이 투명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든 넣어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볼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도 넣을 수 있었고요. 도형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뭘 넣을 수 있는지 볼게요. 화살표, 라인,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네요.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화살표는 선택을 하시고 내가 화살표를 그리고 싶은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요. 화살표를 시작점부터 끝까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그리면 점이 3개가 나오죠. 꼬리에 하나, 머리에 하나, 중간에 하나. 꼬리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로요.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점은 뭘까요? 가운데 있는 점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살표를 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화살표를 얇게 만들고 화살표를 두껍게 만들고 색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화살표랑 마찬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형광펜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형광펜으로 그린 것도 확대나 축소 가능하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삽입을 보시면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 비디오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밑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버튼이 있죠. 선택을 하시면 파워포인트를 불러와서 프레지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들이 있잖아요. 슬라이드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불러옵니다. 프레지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는 차트 그리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트 그리기를 할 수 있는데 퍼블릭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결제를 해야지 그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파워포인트의 차트 그리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미리 그린 후에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불러오기를 하시면 차트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봤었죠? 심볼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면 입력이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고요. 확대, 축소, 회전도 가능하고요. 프레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먼저 봤습니다. 프레지에선 텍스트, 이미지, 도형, 동영상, 파워포인트 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캔버스에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문제겠네요.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와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캔버스에 잘 배치를 해야겠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잘 배치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겠죠. 사이즈를 바꾸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어떻게 보여줄지. 지금은 그림들이 반듯하게 있고 크기도 비슷하게 있죠.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애니메이션 두 가지, 회전 효과, 그리고 줌인 효과, 줌인, 줌아웃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회전 효과는 이 그림이나 텍스트를 회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지금은 현재는 회전도 안 하고 줌인 줌아웃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똑바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 설정을 한 상태고요. 패스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갔었었는데 이번엔 회전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이 3번 계란을 이렇게 90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패스는 얘 1번, 아저씨 2번, 계란 3번, 계란 4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저씨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엔 화면이 완전히 돌아가죠. 다시요. 이 아저씨에서 화면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하면 또 돌아가고요. 이게 회전 효과인데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아이템, 이미지, 텍스트, 프레임 등을 돌려놓으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회전 효과, 회전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회전 애니메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줌인 줌아웃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이 계란을 아주 작게 줄여볼게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래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계란, 아저씨, 계란, 계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 화면에서 이제 이 작은 계란으로 갈 거예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줌인, 아주 크게 확대가 되죠. 크게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가면 다시 작게 축소가 되고요. 다음 계란으로 넘어갈 때 다시 축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회전 효과, 줌인 줌아웃 효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좀 보겠어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프레이즈에만 있는 고유한 뭐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레임을 잘 이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화면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서클 프레임, 원형 프레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이 흔들리죠. 왼쪽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캔버스에 입력이 됩니다. 원 프레임이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괄호 프레임 있네요. 괄호 프레임.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뭐 있을까요? 사각 프레임이네요. 사각 프레임을 클릭하면 또 이렇게 들어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저블 투명 프레임이 있습니다. 투명 프레임 누르시면 이렇게 4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 종류는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이 프레임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프레임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뭐 글자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프레임 자체의 패스 설정, 길을 설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프레임 내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넣으면 특징이 어떻게 되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것들은 그룹화된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지금 이 계란이 이 원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프레임을 잡고 움직이면 이 계란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화살표를 프레임 내에 넣었습니다. 이때도 프레임을 잡고 움직이면 계란과 화살표와 프레임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룹화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움직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계란과 화살표를 놔두고 원 프레임을 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Alt 버튼을 누르고 프레임을 누르시면 독립적으로 계란, 화살표와 독립적으로 프레임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요.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땐 프레임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요. Alt 버튼을 누르고 프레임을 누르면 프레임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이고요.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이 바로 투명 프레임입니다. 투명 프레임. 투명 프레임은 실제로 감상할 때는 이 프레임이 보이질 않아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감상하기 버튼 우측 상단에 있다고 했죠.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프레임들은 다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있었던 투명 프레임은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투명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패스 설정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패스는 어떤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은 이 이미지를 보는 것을 자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선택하면 이 프레임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아저씨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아저씨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뷰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저씨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투명 프레임입니다. 투명 프레임 여기 있죠? 투명 프레임을 가져와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뷰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볼게요. 한번 어떻게 됐는지. 원래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프레임을 아저씨 얼굴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이렇게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보여줄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투명 프레임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회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줌인, 줌아웃 그리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명 프레임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무엇을 어떻게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도 똑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프레지의 애니메이션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패스 그리고 페이드인 효과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면 프레지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요. 패스도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이 화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계란을 한번 보여주고, 아저씨, 계란, 그리고 다시 아저씨, 그 다음에 계란 보여주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패스 설정을 해볼 텐데요.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에디트 패스, 혹은 한글로는 패스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스 설정 모드에서 패스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텍스트, 이미지, 심볼, 동영상,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이걸 첫 번째 보고 좌측 클릭했습니다. 아저씨를 두 번째로 보고, 옆에 있는 계란을 세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계란을 보겠다. 그럼 패스 설정 끝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옆에 던 버튼을 누르면 패스 설정이 끝났습니다. 감상하기 버튼 한번 볼까요? 감상하기 버튼 누르시고, 화면의 아래에 있는 오른쪽 왼쪽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왼쪽 버튼, 아니면 키보드 오른쪽 왼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패스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계란, 아저씨, 계란, 계란. 패스 설정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계란 보여주고, 아저씨, 계란, 그리고 이 두 명을 같이 보여준 다음에 계란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명을 같이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명을 같이 보여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 프레임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이제 단축키를 써보겠습니다. 프레임은 뭘로 시작하죠? F로 시작하죠. F를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 옆에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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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중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투명 프레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서 쭉 끌어오시면,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아저씨가 계란을 보고 있는 걸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저씨를 보여주고 계란을 보여주고 아저씨와 계란을 같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벌써 패스 설정이 됐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계란 1번, 아저씨 2번, 계란 3번, 그리고 이 투명 프레임이 4번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4번이 아니라. 그럼 패스 수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스 모드로 들어갈게요. 패스 설정 모드로 들어오면 1번, 2번, 3번, 4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사이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그쵸? 플러스 버튼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잡고 빈 화면 캔버스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아무런 설정 없이 끝납니다. 그런데 3번과 4번 사이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투명 프레임에 놓겠다. 투명 프레임 여기다가 놓으시면 3번과 4번 사이에 4번이 들어오고 4번은 5번이 됩니다. 다시요. 3번과 4번 사이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투명 프레임에다 마우스를 놓으면 그 사이에 패스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감상하기를 누르면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미리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란을 보여주고 전체 2명을 보여준 다음에 1명씩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순서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계란 다음에 이 2명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하시고 쭉 끌어오시면 돼요.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아저씨 보여주고 계란을 보여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 그러면 이 2명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자, 추가와 수정 배웠습니다. 추가와 수정 배웠고, 이번엔 삭제를 배워볼게요. 삭제도 아주 간단해요.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X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X 버튼을 누르시면 사라지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혹은 이 숫자가 써있는 버튼을 잡으시고 캔버스에다가 드랍을 하시면 자동으로 패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잡고 놓으시면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스 설정, 추가,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패스 됐고요. 그 다음 페이드 인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효과가 뭘까요? 없었던 게 나타나는,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런 효과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선 나타내기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기능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계란에서 분명히 이 왼쪽 위에 제가 에그라는 텍스트를 2번을 썼습니다. 에그라는 텍스트를 2번을 썼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에그가 생기고 그리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페이드인 효과입니다. 없었는데 생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페이드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내에서. 아까 프레임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4가지 종류 안에서만, 이 안에 있는 것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인도 역시 패스 설정 모드에서 들어가면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을 패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프레임이 설정된 2번에 오른쪽에 별 모양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번에 페이드인 설정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뭐 텍스트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글자, 텍스트를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니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별 모양이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어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요. 삭제하는 거는 별을 다시 누르시면 X 버튼이 나오고요. X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드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 설정 그리고 페이드인 효과,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 프레즈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프레즈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했는데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프레즈도 이 3가지만 이용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외에 좀 유용한 것들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아까 감상하기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바로 된다고 했고요. ESC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그러면 로드 이미지 해서 L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F로 시작하죠. 프레임 F를 누르면 프레임 모양이 바뀌면서 프레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축키들은 오른쪽 위에 환경 설정 버튼이 있어요. 환경 설정 버튼에서 숏컷 단축키 활성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물음표 표시가 있죠. 물음표 표시가 있으면 그걸 누르시면 단축키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프레임을 그린다든지 이미지를 불러온다든지,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다시 돌아가서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오른쪽 위에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테마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테마는 배경색, 그리고 모양, 그리고 프레임, 이런 것들의 색과 뭐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해 놓은 것들인데요. 바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화살표밖에 별 없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자, 이런 것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테마를 바꾸면 색과 뭐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레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테마고요. 이런 테마들을 또 우리가 또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어드밴스드가 있죠. 어드밴스드에서 세 가지 글자체, 그리고 RGB 값으로 글자 색도 바꿀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저드 쪽으로 가시면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로고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 되고요. 옆에 디스켓 버튼을 누르면 또 저장이 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되고요. 저장을 하셨으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만든 프레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만든 프레지에서 첫 화면, 패스의 1번 패스가 이제 첫 화면으로 보이고, 여기서 아까 감상하기 버튼처럼 감상하기처럼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 왼쪽 오른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고 이 프레지에 대한 설명 또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명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든 프레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도 역시 이 프레지를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 퍼블릭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퍼블릭 옵션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인조이 버전부터 히든이라든지 프라이빗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버튼은 퍼블릭으로 프라이버시 레벨이 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웹에 바로 올라가셔서 히든 레벨이면, 히든 레벨은 공개는 되어 있는데 링크를 타고 와야지만 볼 수 있는 프레지입니다. 프라이빗은 누구도 볼 수 없는,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 레벨이고요.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템플릿 선택 화면이 나왔었죠. 그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새로운 프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레지. 버튼을 누르시면요, 템플릿들이 나오죠. 프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프레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하면 있어 보이는,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프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프레지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템플릿들은 프레지닷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고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템플릿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요. 이런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유즈 템플릿이나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이 템플릿이 바로 불러와집니다. 이 안에서 뭔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앱도 있어요. 프레지 앱이 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운을 받아서 프레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요. 본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그래서 아이패드나 그런 패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프레지의 기본 사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레지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를 만든다든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마인드맵을 그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저는 2011년도부터 사용을 했고요. 제가 처음 프레지를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잘 만든 프레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보는 거고요. 첫 번째 프레지는 발표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부, 유명한 영화죠. 대부의 포스터에서 포스터를 배경으로 잡고 여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움짤이죠. GIF 파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글자라든지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 발표할 때 쓰려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 자료도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발표 자료인데요. 이건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에다가 그냥 내용만 넣어서 만든 프레지입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발표 자료도 쓸 수 있고, 이 프레지 같은 경우엔 제가 밴드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 밴드 소개 프레지입니다. 내용이 거의 없고요. 거의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화지에 바스락 밴드라는 글자를 써놓고 이 안에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페이드 효과로 나타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진도 넣어서 할 수 있고요.
아까 유튜브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넣을 수 있습니다. 로딩이 잘 안되네요. 이런 식으로 꼭 발표 자료가 아니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을 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펑션이 어떤 펑션을 부르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프레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 같이 보일 수도 있죠. 마인드맵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력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색다른 이력서죠. 보통은 글자밖에 없는 이력서를 많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색다른 이력서가 먹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력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프레지 자체가 조작이 아주 쉽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보고서를 쓸 때 그림이 필요한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레지입니다. 여기서 그려서 캡처해 가지고 그 보고서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심볼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프레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프레지의 실력을 좀 키우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건 다 배웠는데 어떻게 할지만 알았지 어떻게 하면 잘 프레지를 만들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프레지 홈페이지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프레지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내 프레지, 탐색, 그리고 배우기 버튼을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프레지의 기본 사용 방법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탐험인가요? 탐색인가요? 한글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익스플로어 탭을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레지의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든 프레지를 보고 분석하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프레지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어 탭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잘 만든 프레지부터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면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셨던 거는 프레지에서 공식 프레지에서 어워드를 받은 것들, 상을 받은 프레지들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프레지들이겠죠. 공식적으로 받은 상을 받은 거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죠. 페이드인 효과도 사용을 했고요. 이 프레지의 특징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이 해적 아저씨가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프레지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들이 제가 볼 때 본인이 만든 이미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경이 투명이기 때문에 배경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고요. 잘 만들었다고 상을 받은 프레지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10시부터 프레지 응용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프레지 무작정 뽀개 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 강의는 이렇게 잘 만든 프레지를 하나를 선정해서 이 프레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따라서 만들 수 있을까, 내 프레지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지로 골랐던 게 바로 이 Amazing Human Body 프레지입니다. 이 프레지는 이제 사람 몸에 대해서, 사람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수치를 보여주고 그런 이제 설명해주는 프레지인데 굉장히 다양한 배울 점이 많은 프레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교육용 프레지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에서 줌인 효과를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든 효과로 이 대하창이 나왔었는데 이 위로 뭔가 더 하나 더 다른 모양이 나왔죠. 이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덮어쓰기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는 분홍 화면이었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뒤에 뭔가 꽃 같은 게 생기죠. 이런 것들은 3D 배경, 3D 백그라운드 효과입니다. 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 프레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특색 있는 효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완전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배경 화면 색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달라지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는, 그리고 그림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림을 쓰고 있고요. 다시 일로 돌아오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 GIF 해서 움직이는 그림도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 다시 살로 덮이는 것도 덮어쓰기 기법입니다. 이거는 프레지에서 공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그 방법도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든 프레지는 이런 식으로, 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많은데, 프레지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지는 다음번 기회에 이제 무작정 뽀개보기 강의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프레지의 기본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말씀드렸고요. 이제 프레지 실력을 앞으로 키우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멋진 프레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